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의 유혜정 인구연구센터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역별 인구 실태 진단과 거품 인구 걷어내기입니다. 앞서서 최재민 단장님께서 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체적인 골격을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이제 골격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2015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훨씬 이전부터 여러 형태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5년에 지역균형발전 균특회계가 편성되기 시작했고,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매년 1조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그 최근 5년간 지방소멸 관련 주 예산 변화표인데요. 매년 예산 규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기간 동안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229개 시군구 중 56개에 불과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구가 적은 소규모 지역일수록 행정 서비스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최 박사님께서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인당 세출액이 가장 큰 서울 송파구, 저 그래프상에서 오른쪽 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송파구와 가장 그 세출액이 적은 경북 영양군을 비교해 보면, 주민 1인당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무려 1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 행정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인구가 적어도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실 인구 과밀 지역과 과소 지역 간 서비스 형평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속되다가는 모두를 살리다가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구는 계속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소 지역 유지를 위한 부담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매우 참담합니다. 물론 인구 정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성격이라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이것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성적표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 계획 실태를 면밀하게 진단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 운영 전략과 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획 인구와 실제 인구의 차이를 분석했고, 그 결과 여기 스크린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124개 지역 중에서 96%, 총 119군데에서 계획 인구를 과다 추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평균 계류율은 21.9%로 확인이 되었고요. 실제는 인구가 3,970만 명인데 계획 인구는 4,616만 명, 그러니까 646만 명이 부풀려진 거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괴리율은 지자체가 수립한 그 기본 계획상에서의 계획 인구에서 실제 인구,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뺀 다음에 그것을 주민등록 인구로 나눈 값입니다. 왼쪽 분석 방법에 기재되어 있고요. 이 계획 인구는 그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 연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규모를 말하는데, 20년을 주기로 수립을 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획 인구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 계획 인구가 지역의 인프라 투자와 예산 배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은 관행처럼 인구를 부풀려 왔고, 또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과대 추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이런 관행이 좀 큰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총량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서 이런 과도한 계획 인구는 지역 행정 낭비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많은 지침 강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 지역의 괴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북 지역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과소 추정 지역도 좀 경기나 충남, 전북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괴리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 구분과 또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도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인구가 아주 적은 지역보다 중간 규모의 지역, 그러니까 자치시나 아니면은 인구 10만에서 30만 사이 지역에서 괴리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 결과는 중규모 지역들이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를 강력하게 계획에 반영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계획 인구가 지역의 총 인구 증가율이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변화와는 큰 상관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개발 사업의 중요한 기준인 인구 계획이 실제로는 지역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지역의 인구 계획이 얼마나 조금 부풀려져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229개 지자체의 인구 자체에 대한 정밀한 진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구 체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인구의 구조적인 안정성 그리고 규모의 지속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왼쪽에 있는 그 차트는 이제 연령에 따른 인구 구조, 그 연령별 비율이라던가 그런 변화 속도를 분석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주 인구와 체류 인구의 규모를 분석해서 현재의 인구 특성뿐만이 아니라 향후 그 지역의 인구 변화 가능성까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 인구 체력의 특징입니다. 먼저 1차 진단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정형, 주의형, A, B, 위기형, 붕괴형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유형별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요인 중 하나는 고령 인구 비율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만들었지만 가장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고령 인구 비율과 속도인데요. 안정형, 맨 왼쪽에 있는 안정형은 고령 인구 비율이 작고 소비 활력 40대에서 50대 이런 인구 비율이 증가세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30% 정도가 이 유형에 해당하고요. 반면에 위기형이나 붕괴형 오른쪽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고령 인구 비율이 클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가 함께 빠른 지역을 말하는데 전체 지자체 중에서 40%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2차 진단은 주민등록 인구 변화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주인구는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를 말합니다. 그 정주인구와 통학을 위해서 주간에만 머무는 그런 체류 인구를 지수화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 인구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양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방식인데 확대형, 정주형, 체류형, 축소형 이렇게 4개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에서 1사분면 가장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부분이 확대형인데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2단계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전국에서 인구 체력이 안정적이다. 여기에는 그래도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또 구조적으로 안정됐다라고 보이는 곳은 56곳 뿐이었고요. 반면에 인구 규모가 줄어들고 또 동시에 구조가 붕괴되면서 위기에 처한 지역은 79곳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을 뽑아본 건데요. 좀 불균형의 원흉으로 이 수도권 지역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 체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자치구는 전반적으로 구조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안정되어 있는데 점차 정주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특히 동북부 그 가운데 부분에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서울의 동북부 지역인데요. 인구 체력이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은 대부분 정주형이긴 하지만 북부 일부 지역은 또 위기 축소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대부분 기초 체력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광역시라고 해서 반드시 자치시보다 인구 체력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광주 옆에 나주, 왼쪽 호남권역에서 광주 옆에 나주 지역이라던가 대구 옆에 뭐 경산이라던가 이런 지역은 오히려 자치시가 광역시보다 더 나은 체력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존의 광역시가 거점이다라는 공식이 깨져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좀 축소 사회에 맞는 인구 계획의 세트를 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해 주신 5극 3특과 같은 지역 통합이 매우 유의미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통합이 지역 생존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통합은 수단일 뿐이다라는 시각을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합 후에 어떻게 재편하고 또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선거철마다 굉장히 지역 통합, 행정 통합 논의가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인구와 또 각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논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정치적 수사에서 벗어나려면 인구 체력과 같이 좀 지역에 기반한 어떤 광역생활권 단위 기능 재편이라던가 지역 유형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3가지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품을 걷어내는 관리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입니다. 인구 성장을 전제로 한 이제 무리한 인프라 확장을 멈추고 좀 과대 추정된 계획 인구를 실제 현실 데이터로 리셋해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계획 범위라던가 그 방식을 새롭게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광역 생활권 구축입니다. 최근 이렇게 활발하게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정교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능 중심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서 기능 중심의 통합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행정 권역 위주로 이런 많은 시스템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데이터 기반의 기능 권역 운영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앞서 살펴봤던 그 인구 체력 별로 좀 지역의 어떤 주도권 그 거점이 돼야 할 지역들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지역별 맞춤 전략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체력이 좋은 지역, 안 좋은 지역, 그리고 현재 좋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로 이제 좀 저희가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력이 좋은 지역 맨 왼쪽 상단의 파란색 타입 A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건이 확보가 됐고 인구 구조도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그 사회적 유입을 더 인구를 유입한다기보다는 출산율을 자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출산 양육 환경의 질적 고도화에 집중해야 하고요. 규모는 정체됐지만 구조가 안정된 타입 B 같은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워케이션 등과 같은 어떤 체류 인구의 가치를 조금 더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됩니다. 위기지역으로 구분한 빨간색으로 구분한 C, D 지역은 공간을 조금 압축적으로 운영하고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안정망 확보에 좀 집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를 거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세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거점이 되는 지역과 흡수가 되는 지역 간의 갈등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의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방의 거점 지역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변 비거점 지역에서 인구가 이동해 온 덕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점화로 인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주변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 집행 권한이라든가 운영 방식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6.3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의 선거가 어떤 표를 인식한 인프라 확장의 공약 경쟁이었다면 이번 지선만큼은 후보자들이 좀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인구 의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약으로 응답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